이제 본격적으로 등가속도 운동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대부분의 물체의 움직임은요, 등가속도 운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차를 타고 어딜 나간다고 합시다. 차를 타고 서울을 가는데 어떤 때는 속도가 빨라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속도가 느려지기도 하죠. 어떤 때는 정말 급가속을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급감속을 하기도 합니다. 즉 내가 서울로 가는 동안에 내 자동차의 가속도도 끊임없이 변해요. 등가속도 운동이라는 거는 사실상 별로 없어요, 실제로는. 그런데 그 가속도가 끊임없이 변하는 걸 고등학교 과정에서 다룰 수 있냐 없냐? 못 다뤄요. 너무 어렵거든요. 그건 나중에 물리 좋아하시면 물리 쪽으로 가셔서 다루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 등가속도 운동이라는 건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수준까지만 얘기할 거예요. 뭐냐면 가속도가 일정한 운동입니다. 근데 그걸 좀 얘기하기 전에 여러분들 아까 제가 잠깐 보여드렸던 이동 거리와 시간 그래프, 속도와 시간 그래프, 그리고 거기에 하나 더 추가해서 가속도와 시간 그래프를 이해할 수 있도록 잠깐 예를 하나 들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배웠던 속도가 일정한 운동, 즉 등속 직선 운동 생각해 봅시다. 속도가 일정한 운동이기 때문에 당연히 어떻게 되냐? VT, 즉 시간에 따른 속도 그래프예요. 속도가 일정한 거니까 어떻게 될까? 그래프가 어떻게 나올까요?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면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거죠? 속도가 일정하다는 건 뭐예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야 되겠죠, 맞죠? 그래서 그래프를 이런 식으로 그립니다. 속도가 일정한 운동이야 라고 이렇게 이건 선생님 손의 문제예요. 전 일정하게 그린 겁니다. 알겠죠? 네, 이렇게 일정한 운동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이렇게 속도가 일정하게 되면 이때 이 VT 그래프의 밑면적이 뭐라 그랬죠? 이동한 거리라 그랬죠. 그럼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동한 거리가 점점 어떻게 돼요? 늘어나게 되네. 그럼 이 ST 그래프, 시간에 따른 이동거리 그래프는 아까 어떻게 나왔죠? 맞아요. 1차 함수의 그래프 형태로 나오게 됐었죠. 기억나시죠? 자, 여기 뭡니까? 시간에 따른 A라는 건 뭐냐면 가속도예요. 시간에 따른 가속도 그래프입니다. 가속도. 자, 그럼 봅시다. 여기 지금 속도가 변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속도가 변하지 않는다? 빠르기도 안 변하고 방향도 안 변한다? 가속도가 있다 없다? 없다죠. 그럼 얘 그래프 어떻게 그려야 될까? 여기 0이니까 계속 가속도가 0이니까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이게 바로 뭐냐? 속도가 일정한 운동에서 ST 그래프, 거리 시간 그래프, VT 그래프, 속도 시간 그래프, AT 그래프, 가속도 시간 그래프예요. 속도가 일정한 운동. 자, 그때 하나 더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제가 한 얘기를 지금 왜 또 하고 있냐면요. 봅시다. 이때 이 그래프의 ST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아까 뭐라 그랬죠? 기울기.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바로 속도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이 기울기가 속도였어요. 기억하시죠? 그리고 이 그래프의 VT 그래프의 밑면적이 뭐였죠? 이게 이동거리였어요. 기억나시죠? 이 그래프의 밑면적이 이동거리예요. 이동거리. 여기다 쓸까? 이동거리. 이게 이제 수학에서 말하는 미분 적분 개념이거든요, 사실. 순간순간의 기울기를 따지는 것이 미분이고요. 그리고 그 그래프의 밑면적을 따지는 게 적분이에요. 그런데 이 미분과 적분은 나중에 여러분들 수학 선생님한테 배우시고 그냥 저는 개념적으로만 설명할게요. 자, 여기서 여기로 가는 게 미분이에요. 여기서 여기로 가는 게 적분입니다. 미분 적분이라는 단어 이제 잊어버리시고요. 뭐야? 여기서 여기로 갈 땐 뭐야? 기울기예요. 아, 기울기가 일정해? 속도가 일정한 거야 라고 표현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여기서 여기로 갈 때는 밑면적을 보는 거예요. 아, 밑면적이 일정하게 증가하네? 아, 그럼 이동거리도 일정하게 증가하는구나 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쪽으로 가는 거는 밑면적을 보는 거예요. 적분.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쪽으로 가는 거, 이건 뭘 보는 거예요? 기울기를 보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마찬가지로 얘랑 얘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자, 보세요. 속도의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가속도가 뭡니까? 가속도가 속도의 변화잖아요. 근데 속도의 변화가 없어. 그럼 가속도는 얼마야? 0이죠. 그래서 0 쭉 썼잖아요. 근데
이 그래프에서 0인 게 뭐죠? 이 그래프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누워있죠?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0이잖아요. 그래서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0이니까 가속도가 0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로 넘어갈 때 기울기를 보는 겁니다. 가속도는 0이에요. 자, 반대로 여기서 여기로 갈 때 뭘 볼까? 그래프의 밑면적을 보겠죠. 자, 지금 여기 그래프 보시면 지금 여기 X축에 겹쳐 있는 거잖아요. 밑면적이 있어요, 없어요? 밑면적이 없네? 밑면적이 없다는 얘기는 뭐가 없다? 속도의 변화가 없다는 걸 의미하죠. 이해되셨나요? 자, ST 그래프와 VT 그래프와 AT 그래프의 관계는 뭐다? 여기서 여기로 갈 때 뭐다? 기울기를 보는 거야. 얘의 기울기를 표현한 거예요. 얘의 기울기를 표현한 게 얘고요. 다시 이쪽으로 갈 때는 여기 있는 그래프의 밑면적을 보는 게 얘고요. 여기 있는 이 그래프의 밑면적을 보는 게 얘예요. 아, 기울기가 일정하네? 일정한 값으로 표현하고 있죠. 아, 기울기가 0이네? 0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밑면적이 0이네? 안 변하죠. 아, 밑면적이 일정하게 증가하네? 일정하게 증가하죠. 이 기울기 개념과 요 미분 적분 개념. 자, 다시 녹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제가 이 ST 그래프, VT 그래프, AT 그래프를 등속도 운동으로 표현했었죠. 이번에는 등가속도 운동을 그래프로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가장 쉬운 것부터 그려봅시다. 여러분, 등가속도 운동이에요. 뭐가 일정하다는 얘기예요? 가속도가 일정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속도가 일정한 값을 그리게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가속도가 예를 들어서 1m/s 제곱으로 일정하다고 합시다. 이렇게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겠네요. 맞죠? 자, 가속도가 1m/s라는 얘기는 세크 제곱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지금 현재 속도가 0이었어요. 1초 뒤에는 1m/s가 되고, 2초 뒤에는 2m/s가 되고, 3초 뒤에는 3m/s가 되고, 1초에 1m/s씩 속도가 빨라진다는 걸 의미합니다. 다시 보세요. 1초 후에 몇 m/s가 되고, 1m/s가 되고, 2초 후에 몇 m/s가 된다고요? 2m/s가 되고, 3초 후에 몇 m/s가 돼요? 3m/s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즉, 속도가 어떻게 증가해요? 일정하게 증가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여기까지 맞죠? 맞죠? 그럼 잘 보세요. 여기서 여기로 갈 때 뭐라 그랬죠? 얘의 밑면적을 보자 그랬죠? 밑면적이 어떻게 증가합니까? 각 1초마다 밑면적이 일정하게 증가하죠. 그러니까 이 VT 그래프가 어떻게 나오는 거야? 일정하게 증가하는 그래프가 나오는 게 당연한 거죠.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런데 이번에 봅시다. 이 VT 그래프를 가지고 ST 그래프를 볼 때, 즉 속도 시간 그래프로 이동거리 시간 그래프를 만들 때 어떻게 하냐면, 얘의 밑면적을 볼 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1초 동안의 밑면적이 얼마입니까? 이만큼이에요. 맞죠? 2초 동안의 밑면적이 어떻게 돼요? 이만큼이에요. 어때요? 1초 동안 늘어난 증가의 폭이 커요. 2초 때, 그러니까 1초에서 0초에서 1초 갈 때의 증가폭이 커요. 1초에서 2초 갈 때 증가폭이 커요. 밑면적이 1초에서 2초로 갈 때 더 많이 증가하죠. 자, 2초에서 3초 갈 때는 밑면적이 더 많이 증가하죠. 맞죠? 그러니까 1초마다 일정하게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1초마다 증가하는 폭이 더 큰 그래프가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 기울기가 점점 커진다고요. 그래서 어떤 그래프가 나오냐면 이런 그래프가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2차 함수 그래프죠. y는 뭐 x제곱, 몇 x제곱의 2차 함수 그래프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자, 이제 반대로 가볼게요. 점점 빨라지는 등가속도 운동은요, 점점 빨라지기 때문에 이동거리가 1초 동안 가는 이동거리가 점점점 커져요. 점점 빨라지니까 처음에는 1초에 1m밖에 못 가던 게 나중에 1초에 2m 가고 3m 가고 4m 가고 점점 빨라지죠. 그러니까 1초 동안 가는 거리가 점점 커져요. 자, 잘 보세요. 이 ST 그래프에서 VT 그래프로, 즉 여기서 여기로 갈 때는 제가 뭘 본다 그랬죠? 기울기를 보자 그랬죠. 자, 이 기울기 봅시다. 처음에는 기울기가 완만합니다. 점점 기울기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급해지고 있죠. 맞죠? 기울기가 일정하게 증가하는 그래프죠. 그러니까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일정하게 증가하니까 이 그래프는 일정하게 증가하는 그래프를 그리면 되죠. 자, 다시 이번에는
VT 그래프에서 AT 그래프, 즉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가속도 시간 그래프로 가봅시다. 속도 시간 그래프,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네, 기울기가 어때요? 일정하죠. 그러니까 AT 그래프는 일정하게 그려지는 거죠. 요거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아 근데 선생님 지금 책에도 안 나와 있는데 이걸 왜 하세요? 진짜 다른 선생님들은 수업 10분 만에 끝나고 20분 만에 끝났는데 선생님 좀 50분 꽉 채우고 진짜 수강 신청 취소하고 싶네 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데 누가 재우라고 했어요? 자 봅시다. 그럴 수 있는데 이 기본이 안 갖춰지면요 중력에 의한 운동을 못해요. 여러분 이것 자체보다는 뭐가 시험 문제에 나오냐면 야 이물체를 떨어뜨릴 거야 쿵 여기에서 여기까지 떨어뜨릴 거야 10m 높이에서 떨어뜨렸거든 몇 초 걸려올게 물어봅니다. 이런 걸 물어봐요. 아니면 내가 얘를 떨어뜨릴 거야 5초 후에 얘는 빠르기가 몇 미터 퍼 세크게 물어볼 수 있어요. 이건 그나마 낫지. 이제 나중에 뭘 배우냐면 내가 이물체를 수평으로 던질 거야 이렇게 던질 거거든. 근데 던지면 중력을 아래로 받으니까 슝 하고 떨어지겠지. 그럼 이 물체를 내가 2m/s로 10m 높이에서 던졌을 때 휙 던지면 몇 미터 지점에 떨어졌게, 이런 걸 물어본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이해하는데 중요한 게 뭐냐, 방금 제가 설명한 이 두 가지 현상이 다 뭡니까? 중력에 의해서 생기는 현상이죠. 중력만 받는 운동들이거든요. 근데 중력이 일정하니까 당연히 가속도도 일정해요.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그래서 등가속도 운동이에요. 이거 떨어뜨리는 것도 등가속도 운동이고요. 이렇게 휙 던진 것도 등가속도 운동이에요. 그래서 그걸 해결하려면 이걸 정확히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잠깐 이걸 꺼낸 겁니다. 자, 그럼 볼게요. 그래서 등가속도 운동과 관련된 중요한 공식 3가지가 있어요. 솔직히 이해 안 되면 외우셔도 돼요. 자, 볼게요. SD카드 용량이 다 돼가지고요. 수업을 하다가 중간에 끊겨버렸네요.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등가속도 운동과 관련된 공식이 3가지가 있어요. 중요한 공식이. 그런데 이거는 이해가 안 되시면 외우셔도 돼요. 외우셔도 되는데, 자 봅시다. 이 3가지 공식 보시면 V는 V0 플러스 AT,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의 제곱, 이 AS는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시면 좀 머리가 아플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당장 우리가 이번 1학년 때 쓰는 거는요, 굳이 하나 따지자면 이거 하나 씁니다. 이거 써요. 자, 일단 각각의 기호가 이야기하는 것이 뭔지 보도록 합시다. 여기 이 V는요, 나중속도를 얘기해요. 나중속도, 즉 가속도를 받은 후의 나중속도를 얘기하는 거고, V0는 처음 속도를 얘기합니다. 처음 속도. 그리고 A는 가속도가 몇 미터 퍼 세크냐 이걸 보는 거고요. T가 바로 얘가 바로 시간이 되겠죠. 시간. 자, 그럼 여기 보시면 S는 뭐예요? 이동거리죠. 우리 계속 이동거리 표현하고 있죠. V0 처음 속도 얘기했고, 시간 T고요. 2분의 1 가속도 A, 시간 T의 제곱이고요. 여기도 보시면 A는 가속도, S는 이동거리, V는 나중속도, V0는 처음 속도입니다. 자, 이 공식이 어떻게 나왔는지, 특히 여기서 가장 중요한 공식, 요거랑 요거, 이거는 쓸 일이 별로 없을 겁니다. 아마 1학년 때 시간을 배제하고 내는 문제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 2가지를 좀 기억을 해두도록 할게요. 자, 이 공식은요, 사실 수식으로 어떻게 이제 유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래프를 배웠잖아요. 그래프를 배웠기 때문에 그래프를 통해 유도하는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어떤 물체가 처음에 일정한 속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처음 속도를 가지고 있던 물체에 힘을 가해서 얘가 속도가 변했다고 합시다. 자, 한번 보면 지금 여기 어떤 물체가 있어요. 이 물체가 오른쪽으로 2m/s의 빠르기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얘가 똑같은 오른쪽 방향으로 2m/s 제곱의 가속도를 받고 있어요. 자, 그럼 볼게요. 처음 속도가 2m/s죠. 맞죠? 여기 그래프 그려볼게요. 처음 속도가 2m/s예요. 그러면은 그래프상에서 여기에 2라고 합시다. 2라고 하면 처음 속도 2에서 시작할 거예요.
속도 시간 그래프니까. 근데 가속도가 2m/s죠. 그러면 가속도가 2m/s라는 얘기는 1초마다 2m/s씩 빨라진다는 얘기예요. 처음 속도가 2m/s인데 1초 후에는 얼마가 돼요? 4m/s가 됩니다. 1초 후에는 4m/s가 되고요. 그럼 2초 후에는 몇 m/s가 될까요? 2였던 게 2 더 늘어나니까 6m/s가 되겠죠. 맞죠? 2초 후에는 6m/s가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어떤 식으로 나오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나오게 돼요. 이해되시죠? 어떤 상황인지. 처음 속도가 2m/s였어요. 그런데 1초에 2m/s씩 속도가 늘어나니까 그럼 1초 후의 속도는 4m/s고 2초 후의 속도는 6m/s일 것이다 라는 것을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공식이 그거예요. 잘 보세요. 2m/s의 빠르기로 가고 있는 물체가 2m/s 제곱의 가속도를 받고 있다. 2초 후에 이 물체의 속도는 얼마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일단 처음 속도가 2m/s였는데 얘가 1초 동안에 몇 m/s씩 증가하는지가 뭐예요? 그게 바로 가속도죠. 1초에 2m/s씩 증가한대요. 2m/s 제곱. 근데 그 가속도를 몇 초 동안 받았어? 자, 방금 전에 2초 동안 받았을 때 나중 속도를 물어봤죠? 2초 동안 받았어. 곱하기 2초. 그럼 어떻게 됩니까? 2 플러스 2 곱하기 2니까 2 플러스 4 얼마가 나요? 6m/s. 나중 속도가 6m/s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게 바로 첫 번째 공식입니다. 첫 번째 공식. 처음 속도에다가 가속도 곱하기 시간 한 거를 더해주면 나중 속도가 된다. 처음 속도가 2m/s였던 애가 가속도를 2m/s 제곱받고 있어. 2초 후에는 2 더하기 4 해서 6m/s가 됩니다. 그럼 처음 속도가 2m/s였던 게 2m/s 제곱의 가속도를 10초 동안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공식대로 해볼게요. 2m/s였던 애가 2m/s 제곱의 가속도를 10초 동안 받았어. 그럼 속도의 변화가 얼마 생기는 거야? 이 at라는 게 의미가 뭐냐면 속도가 얼만큼 변했는지예요. 1초에 얼만큼 변하는데 몇 초 동안이냐를 곱한 거잖아요. 그럼 얼만큼 변한 거야? 20만큼 변한 거죠. 그러니까 나중 속도 얼마가 되는 거야? 22m/s가 되겠지. 이렇게 쓰는 게 첫 번째 공식이고요. 자, 두 번째 공식을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 두 번째 공식 같은 경우에는요, 보시면 이동거리를 보는 거죠. 맞죠? 이것도 여기 VT 그래프에서 보는 거예요. 잘 보세요. 제가 뭐라 그랬죠? 이 VT 그래프에서 이동거리를 보고 싶으면 여기에서 여기로 가려면 뭘 봐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프의 밑면적을 봐야 된다 그랬죠? 맞죠? 그래프의 밑면적을 볼 거예요. 자, 그럼 이 그래프의 밑면적 어떻게 구하냐? 간단합니다. 삼각형과 사각형으로 나누면 돼요.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면적을 구하고, 그리고 무슨 면적을 구하는 거야? 이 면적도 구하는 거예요. 그럼 이 면적이 뭡니까? 이 면적이 바로 이동거리가 되겠죠. 맞죠? 맞죠? 이 그래프의 밑면적이 이동거리라고 그랬어요. 그럼 얘만 구하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 사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 알아요? 몰라요? 알죠? 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 알아요? 몰라요? 알죠? 사각형 어떻게 구합니까? 사각형은 가로 곱하기 세로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가로가 뭐예요? 이 사각형의 가로가 뭡니까? 시간이죠. 시간이죠. 이 사각형의 세로가 뭡니까? 처음 속도죠. 그럼 이 사각형의 넓이는 뭐예요? 처음 속도 곱하기 시간이네. 그래서 이 사각형의 넓이를 V0 곱하기 T로 표현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요 삼각형, 이 나머지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봅시다. 여기까지라고 할게요.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봅시다.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죠? 이렇게 구하죠. 밑변 곱하기
높이, 그걸 2분의 1 하면 되죠. 맞죠? 여기 밑변이 뭐야? 얘랑 똑같잖아요. t죠, t. 이 밑변이 t고 이 높이가 뭐냐면 속도가 얼만큼 변했는지예요. 맞죠? 처음 속도랑 나중 속도의 차이잖아요. 이 높이는 처음 속도와 나중 속도의 차이죠. 그래서 이 높이는 속도가 얼만큼 변했는지예요. 속도가 얼만큼 변했는지 아까 어떻게 구한다 그랬죠? 속도가 얼만큼 변했는지 1초 동안 2m/s씩 증가해. 10초가 되면 20m/s가 증가하겠지. 뭐냐면 가속도와 시간을 곱하면 그게 바로 속도의 변화량이었잖아요. 요거 가속도와 시간을 곱하면 그게 속도의 변화량이었죠. 자, 그럼 속도의 변화량, 얘가 속도의 변화량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속도 곱하기 시간이죠. 여기는 아까랑 똑같이 시간 t죠. 맞죠? 아까 여기는 v0였고요. 자, 그럼 봅시다. 밑변이 t야, 높이가 at야. 그럼 이 삼각형의 넓이는 얼마예요? 밑변 곱하기 높이의 2분의 1이죠. 그러니까 2분의 1 a 곱하기 t가 두 번 곱해지니까 t의 제곱이죠. 그럼 이 전체의 넓이는 얼마가 돼요? v0t 더하기 2분의 1 at의 제곱. 바로 이 공식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식이 나온 이유까지 정확히 이해해 두시길 바라고요. 이걸 하는 이유는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설명할 중력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중력에 의해서 물체가 떨어질 때 제가 이렇게 가만히 어떤 물체를 잡고 있다가 놓는다고 합시다. 그럼 처음 속도가 얼마가 돼요? 0이죠. 놓는 순간 가속도를 받아서 점점 빨라지게 되죠. 맞죠? 이때 이동한 거리를 구할 때 바로 이 공식을 사용하게 되거든요. 처음 속도 0 놓으면 얘만 가지고 풀 수가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이제 다음에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지금 이 수업이 좀 많이 길어져 가지고 50분을 넘기게 되면 아마 강의가 쪼개질 거고요. 넘기지 않으면 하나로 뭉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끝내도록 할게요.